사실은 저희가 파트 3 부분에 간헐적 단식을 넣어놨는데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에 유행은 하지만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는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저탄고지라고 하죠. ACHF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간헐적 단식도 저는 저탄고지의 식단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나 다른 걸 분비하지 않는 재료를 넣는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몸이 꾸준히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당을 쓰는 것보다는. 당을 뭐 하루에 누구는 25g 이하로 먹어라, 각설탕 16개 이하로 먹어라,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다고 느끼고 있는 바는 일단 당은 최대한 줄인다 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에너지원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저탄고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도 저탄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짠한형을 보다가 네. 뭐 느낀 바가 있으시다고. 요즘 이제 저도 사실 유튜브를 가끔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짠한영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짠한영에서 이제 신동엽 씨가 워낙 애주가시고 또 미식가시고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나오는 거 보니까 술을 거의 매일 드신다고 하세요. 술도 매일 드시고 또 음식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말씀하시기로는 본인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거의 매일 술을 드셨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신동엽님 보면은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찌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운동을 많이 하시냐? 그것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음식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걸 매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을 어떻게 그렇게 안 찌고 관리를 하냐, 게스트분이 나와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동엽께서 하는 말이, 내가 예를 들어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소주 먹고 하면 너무 맛있잖아. 근데 내가 마지막에 볶음밥 맛있는 걸 알지만 그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저탄고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니까 물론 술에 칼로리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볶음밥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살을 찌게 하니까 그것까지는 먹지 않는다. 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소주 같은 경우는 요즘엔 제로 소주도 많이 나오지만 소주는 기본적으로 일단 감미료를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설탕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잘 안 녹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알갱이가 생기거나 침전이 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원래부터가 감미료를 많이 사용했던 거긴 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소주도 소주겠지만 당연히 더 안 좋은 건 당연히 맥주겠죠. 그렇죠. 맥주일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떠나서 당을 줄인다, 당을 최대한 적게 먹는다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삼겹살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겹살, 그 다음 김치가 나오면 찍어 먹어봐요. 여기 설탕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저탄고지를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고요. 안 해보신 분들도 조금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입에 대자마자 상당히 달다고 느껴요. 안 먹다가 먹으면요.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으면 단맛 나는 애들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파 절임이라든지 명이나물 이렇게 절여놨다든지, 그 다음에 쌈무 이런 친구들은 좀 피하게 되고요. 그렇죠. 대신 계란찜을 시키고 냉이 된장국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봄이어서 냉이 된장국이 있던데 냉이 된장국 이런 거 먹는 거죠. 그 대신 안에 감자가 있었어요. 고민을 했죠. 먹을까 말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내가 이 된장국을 퍼먹는 순간 감자를 같이 끓였으면 전분이 나와서 어차피 탄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왜냐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단 거나 쌀이나 빵 같은 걸 먹었을 때 되게 죄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의 시작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수를 끊는다, 단맛을 피한다, 요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단백질이랑 지방이 있을 텐데 지방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방을 예로부터 계속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은 우리
필수 구성 요소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호르몬도 만들어야지, 세포도 만들어야지,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좋다고 하고 피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혼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칼로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방이 구로 높잖아요. 탄수나 단백질보다. 그래서 지방을 피하라고 했던 게 아닐까. 예. 그렇다면 그 말은 다이어터한테 했던 말인 거지 지방을 먹는다고 몸이 안 좋아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 포화지방을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중성지방이 안 좋다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요. 근데 중성지방은 탄수로 저장했을 때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탄수를 뺐어. 지방을 뺐다 이거죠. 단백질은? 근데 이거를 약간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가슴살 다이어트나 계란도 노른자를 빼고 먹거나 옛날에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되게 많았죠. 그런데 단백질만 먹다 보면 결국에는 또 신장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시 재합성을 해서 써야 되니까. 과도할 경우에. 네. 그리고 근육이 녹아버리잖아요. 근육이 녹은다는 표현은 에너지를 꺼내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단백질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자. 그때 당은 남으면 중성지방을 저장할 거니까 사실 지방을 그대로 쓰면서 모자라면 내 몸에 있는 지방도 깨 써라. 네, 꺼내서 깨서 써라.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좋다는 고지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좋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에 대한 이 정도의 생각에서 만약에 괜찮겠네, 내가 해볼만해,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이었는데 어떤 지방을 그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트랜스 지방은 먹지 말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을 좀 피하실 수 있으면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은 또 저희가 많이 적어 놓으니까 꼭 한번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긴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식품은 다양하니까요. 그래도 꼭 한번은 고민해 보시고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말을 해요. 근데 들기름도 두 가지잖아요. 그냥 짜낸 들기름, 볶아서 압력을 줘서 짜낸 들기름. 후자는 좋은 들기름은 아니잖아요. 트랜스지방이 있을 거니까요. 고온 고압이니까요. 근데 생들기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짧고 그렇죠. 그리고 향도 적죠. 그리고 샐러드 정도에만 쓸 수 있지 요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잖아요. 열을 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몸이 정말 좋은 재료로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렵지만 근데 내 몸을 생각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피면서 식료품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튀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환자분들께 튀김은 안 좋잖아요 라고 하면 네. 전부 다 안 좋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왜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고기? 밀가루? 이러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튀긴다는 의미는 온도가 최소 160 정도는 올라가야 튀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에어프라이어 해도 150도, 160도는 하니까 이상으로 가죠.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 온도에 버틸 수 있는 기름이려면 태생이 고온 고압에서 탄생한 기름이어야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용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깻잎을 계란을 묻혀서 아몬드 가루를 발라서 튀김을 만들었다. 그럼 재료가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름의 관점 그리고 그 기름이 어떻게 탄생했냐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좀 좋은 기름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쉽게 기억하시면 좋은 건 열을 가하지 않고 큰 덩어리인 상태로 바로 짜낸 기름,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같은 거. 근데 얘네들은 이제 향이 조금 세요. 그래서 쓰기 힘들어요. 사실은 쓰기 힘들고 올리브 오일 정도를 이제 쓰겠죠. 그때는 이제 재료에 발라서 굽는 형태를 취할 거예요.
타버리니까요, 빨리.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다 보면 되게 다양한 세상이 열리실 거예요. 뭐 빵도 아몬드 가루랑 버터로만 만들고요. 그런 것들 한번 꼭 같이 하셔서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빠른 다이어트가 아니라 바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